두한이한테 전해라. 난 간다. 두한이 잘들 모시라. 안녕하세요. 조선 최고의 싸움꾼 김기한 마지막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80cm가 넘는 키, 거기다 100kg의 거구에서 뿜어나오는 엄청난 힘의 소유자라는 정칠복, 거기다 서너 명의 부하들까지, 이들을 바라보는 김기한의 마음속은 떨리거나 두렵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차분히 자신의 싸움 능력치를 시험해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기합소리와 함께 두 팔 벌려 덮쳐놓은 정칠복의 몸을 재빨리 피하는 듯 하던 김기한이 옆에 정칠복의 부하 한 명의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하는 사이 다시 그 옆에 또 다른 똘마이들을 차고 치고 박아버리자 순식간에 정칠복 이외의 주먹들은 모조리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끙끙대며 쓰러져 있는 부하들을 바라보는 정칠복의 눈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것을 본 김기한이 그대로 뛰어들며 몸을 솟구치는 것 같더니 어느새 그의 무릎이 정칠복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순식간에 마간패 패거리들은 모조리 쓰러지고 겨우 정신을 차린 정칠복이 부하들과 부랴부랴 김기한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김기한을 마간패의 두목으로 추대했습니다. 이 무렵 김기한은 조선 신궁 384계단을 물구나무 서기로 다니다가 권투 관계자의 눈에 띄어 정식으로 복싱을 배워 선수까지로 뛰었으며 이 시기에 그의 실력은 최절정으로 치달아 서대문은 물론 광화문과 왕십리, 충정로와 영등포까지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조선 최고의 주목권자의 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런 김기한을 찾아온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서커스단 운영자였던 일본 야쿠자 와카사키가 우미관을 인수하여 그 기도 주임으로 김기한을 스카웃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김기한은 조선의 심장 종로에 입성했으며 우미관을 중심으로 그의 세력은 끝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미관 사장 와카사키의 최종 목표인 전조선 주목계의 석권, 그리하여 자신이 조선 야쿠자의 대부로 앉기 위해서는 눈에 가시 같은 혼마체 하야시를 깨기 위해서는 김기한 혼자는 무리라고 생각했던 와카사키가 자신의 서커스단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니토르 무사시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 김기한이 니토르 무사시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이상했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바로 학생 시절 자신을 이끌어주었던 니토르 무사시였기에 더구나 건달의 최고 덕목인 의리 때문이라도 김기한은 무사시를 내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기한과 만난 무사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한아, 미안하다. 내가 이곳 오야봉인 줄 알았다면 오지 않았을 텐데 내일이라도 나는 떠날 테니 아무 걱정 말아라. 형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 몇 달이라도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쉬십시오. 뒷일은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시죠. 김기한과 니토르 무사시, 이런 배경으로 무사시는 우미관에 눌러앉게 되었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서서히 식객에서 주인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부하들이 수금한 돈을 가로채거나 낙원해관 기생들을 괴롭히거나 하면서 소유를 보내자 마침내 참지 못한 쌍칼이 니토르 무사시 제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김기한의 생각은 자신이 혼자 우미관 최고 오야봉 자리에 있는 것이 좋겠지만 잘못하면 의리를 모르는 건달로 낙인 찍히는 것이 싫었기에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하였지만 사실은 무사시가 조용히 있다가 떠나가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사시의 성격상 아나무인으로 행패나 부리면서 부하들을 괴롭히면 거칠 것 없는 힘과 한성지라는 자신의 부하들 중 누군가가 무사시를 꺾어줄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손 안 대고 옛날 작은 인연의 선배 주먹도 잘 대접해주는 넓은 도량의 협격으로 소문날 것이라는 생각에 참고 지낸 6개월, 드디어 기다린 대로 쌍칼이 나섰지만 이 대결에서 쌍칼이 무릎을 꿇었고 오히려 무사시는 자신의 이름인 니토르 무사시란 이름이 일본 이름이라 싫다고 하며 자신 스스로 쌍칼이라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어이없이 끝난 쌍칼의 반란, 이대로 무사시에게 이 종로의 일정 지분을 넘겨줘야 하나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진 김기한에게 전혀 뜻밖의 곳에서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니토르 무사시의 오랜 연인, 그 여자는 바로 서커스단 시절에 칼 던지기를 같이 했던 여인이었고 그 여자와 똑 닮은 여자가 바로 낙원해관의 기생으로 있었습니다.
무사시는 하루가 멀다고 낙원해관의 기생을 찾아갔고 자신의 수청을 거절하는 기생과 마담에게 행패를 일삼다 김두한의 도전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한이라 머리 팽팽 돌아가고 조금만 다듬으면 큰 거목이 될 놈이긴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야. 공연히 일찍 주먹계를 떠나게 되겠군. 김규환이 이런 생각에 잠길 무렵 김두한이 무사시를 꺾었다는 소식과 함께 무사시가 종로를 떠난다는 말을 듣게 되는 김규환. 이 사건은 김규환의 내리에 깊은 각인을 새겨놓았고 이제 김규환의 주먹세대가 탄탄대로라고 생각할 때쯤 어두운 운명의 그림자가 이번에는 김규환을 덮쳤습니다. 평소 일본인이라며 이를 갈던 김규환이 종로 경찰서 일본인 형사를 구타하여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고 수배령을 피해 종로를 떠나기 앞서 누구에게 이 종로를 맡길 것인가 고민 끝에 김규환은 김두한에게 종로를 물려주고 만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에 패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먹권자를 물려주고 떠난 조선 최고의 싸움꾼 김규환 편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